그리고 반대편에서 내린 아주 작은 결정 하나가 지금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뀌는 그 역사의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작은 파장이 어떻게 한국까지 밀려와서 경제 지도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내려진 한 결정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말 그대로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됐거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드는 궁금증이 이거죠. 아니, 몇 달 동안 계속 버티던 미국 연준이 도대체 왜 갑자기 금리를 0.25%나 내렸을까요? 근데요, 전문가들 분석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가 나빠서 허둥지둥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차원의 아주 계산된 선제적인 조치였다는 거죠. 시장은요, 이 소식에 그야말로 즉각적으로 아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사상 최고치를 그냥 뚫어버렸고요. 뒤이어서 S&P 500 지수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가뿐하게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까지 미국의 3대 지수가 전부 다 역대 최고치를 찍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금리 인하라는 파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금융당국은 이걸 절호의 기회로 보고 정말 극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정부의 의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이 좋아했던 비교적 쉬운 돈벌이였던 부동산 담보대출은 좀 더 어렵게 만들고요. 대신 미래 기술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어마어마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15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전체 GDP의 무려 1%에 달하는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로 결정한 거죠. 근데 이 돈을 그냥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차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 분야를 딱 정해서 아주 정밀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 중심으로 경제를 빠르게 바꾸는 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한 대형 금융사가 이 위험을 아주 혹독하게 온 국민 앞에서 경험하게 됐죠. 네, 바로 롯데카드 해킹 사건입니다.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고객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요. 해커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무려 19일 동안이나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회사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죠. 특히 28만 명이 넘는 고객들은요. 카드 뒷면에 CVC 코드, 그러니까 온라인 결제를 할 때 쓰는 그 비밀번호까지 다 털렸습니다.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의 유출이었죠. 사태가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도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에 실패한 기업은 일벌백계, 즉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원칙으로 아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암호화폐 ETF처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산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는 문제죠. 미국 시장 분위기만 봐도 이게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리플 ETF가 출시 첫날에만 일반 ETF의 거의 8배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어요. 그야말로 열풍을 넘어 광풍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위험하다, 투기성이 너무 강하니 신중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금융당국이 그거 위험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계속 경고를 하는데 정작 그 뒤에서는 물밑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ETF 상장을 준비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과 실제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크게 물러나서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어떤 근본적인 고민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커다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지금 한국은 부동산이라는 익숙하고 안전한 길 대신 미래 기술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길에 수백조 원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도박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너무 큰 위험을 짊어지는 일이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보신 건 바로 그 거대한 질문의 시작일 뿐입니다.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